언니 응. SK 바이오팜 난리 났었잖아요. 스크팜 이거 다음엔 이제 빅히트를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게 뭔지 궁금해요. 맞아. 그 무슨 주 특히 공모주 싹 정리해 줄 테니까 열심히 또 한번 달려보자고.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 때문에 난리가 나서 막 여기저기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콘텐츠가 돌아다녔지. 그러니까 하반기에 남아있는 대어들이 빅히트, 우리 방탄소년단, 아미들이 또 여기 또 공모주 청약에 몰리지 않겠어?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이런 대어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공모주가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 주식 거래소, 한국 거래소에다가 정식으로 상장시켜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 기업을 공개하는 것을 상장한다라고 표현해. 근데 이제 이 기업 공개 중에서 방식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IPO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냥 어떤 기업이 상장해요라고 하는 거, 이 회사 IPO 했어요, 안 했어요, 이 회사 IPO 해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공개적으로 우리 회사에 투자할 주주님들을 모실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장을 했단 말이야. 그럼 주주들을 정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겠지? 공개 모집한다고 해서 공모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우리 회사에 주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홍보를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뭐 방법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맡기는 거야. 잘하는 증권사들한테. 그런 것들을 주관사라고 하고, 주관사가 이 상장을, IPO를 대신 옆에서 맡아가지고 도움을 줘. 보통 주관사들은 증권사인데 한 군데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정해질 수도 있고 한 군데만 정해질 수도 있어. 어쨌든 주관사가 정해져. 그러면 그 주관사는 우리 대신 여러분 돈도쿠닷컴이라는 회사 괜찮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번에 몇 날 며칠에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시장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공개 모집할 테니까 좀 모이세요. 이렇게 하는 게 공모야. 그래서 주관사들이 우리 대신 투자자들을 막 불러 모아주는 거지. 자, 그럼 투자자들은 돈도쿠닷컴 뭐 하는 회사지? 그래서 이 회사에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겠지. 얘네 뭐 하는 애들인가? 돈은 지금까지 잘 벌었나? 앞으로도 잘 벌 것인가? 보고 괜찮은데? 나 이 회사 주주가 좀 돼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자들은 저 이 회사 주주가 될게요 라고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어. 이거를 공모주 청약이라고 해. 그러면 언니 제가 다음에 빅히트 공모주 청약하고 싶은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빅히트가 언제 공모주 청약을 하는지 일정을 알아야 되잖아. 이 일정은 어디 가서 확인을 하느냐?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IPO라는 탭이 있어. 거기를 클릭하면 올 하반기 앞으로 청약을 앞두고 있는,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 목록이 이렇게 쭉 뜨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회사들은 이 스케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증권사가 주관사예요 라고 주관사 이름도 다 적혀져 있어. 그 다음에 카인드라는 사이트가 있어. KIND, 친절한 사이트가 있어. 거기 들어가면 회사명을 검색하잖아. 공모주 청약 일정 이렇게 보면 캘린더 모양으로, 달력 모양으로 날짜별로 며칠 날에는 무슨 회사, 며칠 날에는 무슨 회사 이런 식으로 다 캘린더로 다 보여져서 카인드에서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 뭐 어쨌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보가 늦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회사들은 미리 언제쯤 상장을 하겠구나, 스케줄이 언제쯤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카인드라든지 네이버 증권 IPO 탭에서 확인하면 좋겠지. 자, 청약 일정을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이 회사 투자를 해봐도 될까 말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근데 그러려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투자 보고서 분석을 해봐야 돼. 아까 우리가 네이버 IPO 탭에서 보잖아. 그 밑에 칸에 뭐 보고서라든지 수요 예측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료로 PDF 자료로 쭉 나와 있어. 아까 거기 있지? 카인드 사이트? 거기에도 투자 보고서들이 다 있어. 그냥 거기서 눌러갖고 다운받아서 읽어보면 돼.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봐도 난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투자를 하겠어! 라고 결정을 했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계좌를 개설해야 돼.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주관사가 4군데였거든. 그러면 4군데 증권사 중에서도 수수료도 다르고, 그 다음에 경쟁률도 다르고, 배당을 받아오는 주식들도 달라요. 이 주관사들마다 경쟁률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비교를 해봐야 돼. 그래서 이번에 SK바이오팜도 SK증권이 경쟁률이 제일 낮았었단 말이야. 그러면 청약 마지막 날 눈치를 보고 난 SK증권에다가 그러면 계좌를 만들어야지, 여기에서 청약 신청을 해야지 라고 했었으면 됐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청약 증거금을 넣어야 돼. 청약 증거금은 또 뭔데 언니? 뭘 증거를 대라는 거야 나한테. 내가 투자하겠다는데. 근데
근데 말로만 투자할게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투자를 할지 어떻게 알아? 네가 청약을 하겠다는 증거를 내. 돈을 넣어. 이게 청약 증거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청약 증거금률 50%다. 그러면 당신이 1,000만 원 투자하고 싶다면 청약 증거금은 얼마만 넣으시면 돼? 그렇지, 50%만 넣으면 돼. 그러니까 500만 원만 넣으면 돼. 이게 청약 증거금률 50%. 이해갔지? 엄청 쉽지? SK와 바이오팜도 청약 증거금률이 50%였단 말이야. 근데 보통 대부분 50%야. 근데 어떤 데는 뭐 100%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거고, 경쟁률이 있을 거 아니야. 아파트도 우리가 아파트 청약 넣을 때 청약을 넣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집을 한 채씩 받는 게 아니지. 막 추첨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잖아. 근데 다행히도 주식은 추첨을 해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진 않아. 경쟁률에 따라서 나눠줘. 분배를 해줘.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증거금을 5천만 원을 넣어놨어. 증거금률 50%라서. 근데 경쟁률이 100대 1이었대. 정해진 공모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만 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주를 살려면 10만 원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나는 1억을 넣어놨어도 얼마치의 주식밖에 못 받아? 100대 1이면 100만 원치밖에 못 받잖아. 그러면 10만 원짜리 주식 100만 원으로 우린 몇 주 배당받을 수 있어? 10주밖에 배당 못 받은 거야. 나는 1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100만 원어치 꼴랑 10주 받은 거야. 이런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어. 공모주 사실 청약을 할 때는 자금력이 관건이야. 그러니까 이 경쟁률에 따라서 내가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의 숫자가 달라진다라는 걸 그냥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나머지 돈, 내가 1억 넣었는데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나머지 돈 우리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증거금 통장에는 우리가 5천만 원 넣어놨으니까 그러면 5천만 원 중에서 100만 원만 빠져나가고 나머지 돈을 우리한테 다시 정산을 해줘. 청약이 끝나고 나서 이 영업일 이후에 다시 환불을 해주니까 혹시라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마통에서 땡겨가지고 증거금을 집어넣은 사람이 있다. 이 영업일 이후에 얼른 체크해가지고 돈이 거기 있을 거야. 얼른 대출을 갚도록 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환불까지 다 받아요. 그러고 나면 며칠 후에 회사가 이제 정식으로 상장이 돼. 보통은 상장 첫날에 정말 인기가 많은 회사들은 막 상한가도 가고 막 이래. 나는 싸게 배정을 받았으니 이거 이날 상한가 치고 쌩 난리가 났네. 그럼 나는 그냥 첫날에 팔아버리겠다라고 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통상 회사들이 상장이 되잖아? 그러면 그날 혹은 그 다음 날에 하한가 가고 이런 일도 비일비재. 그래서 공모주 청약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첫날에 파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 그러면 언니, 응. 그럼 저희는 큰 돈이 없으니까 청약을 해도 주식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공모주 저희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게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모주 청약은 자금력 싸움이거든. 머니게임이야 이것도. 1,000만 원도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나도 공모주에 투자하고 싶은데 뭐 이런 사람들은 공모주 펀드를 활용하면 돼. 펀드는 우리 대신 전문가가 우리가 막 십시일반 모은 돈을 가지고 대신 투자해주는 형태라고 언니가 예전에 얘기해줬었지. 이거를 그럼 어디다 투자하는 거야? 공모주에 투자하는 거야. 근데 보통 공모주 펀드들은 70%가 채권에 묶여 있어요. 30%까지만 주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수익률이 막 드라마틱하게 막 공모주 상장이 올해 엄청 뭐 많이 되고 뭐 엄청 잘 됐어. 그래도 수익률이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막 몇십 프로 나고 이러기는 어려워. 근데 이거 말고 또 이런 방법도 있어. SK바이오팜을 예를 들어보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지분을 100%를 누가 갖고 있었게? SK가 갖고 있었어. 어차피 얘가 잘 되면 얘가 지분을 100% 갖고 있으니까 얘가 수혜를 많이 보겠네. 그러면 요 지주 회사를 사는 것도 방법이지. 근데 어쨌든 SK바이오팜은 상장한 당일날에는 이렇게 인기 많은 몸값이 높으신 분들은 당일날 사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지주 회사를 먼저 샀다가 SK바이오팜 가격이 좀 내가 살만한 가격으로 훅 떨어지는 그럴 때 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지. 단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돼? SK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내가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이거 뇌나 중추신경계 쪽으로 치료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해서 되게 좋은 신약을 개발한 멋진 회사다. 이건 난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 같아. 삼성바이오로직스 봐봐. 얼마나 상장이 올랐어. 나는 그것처럼 SK바이오팜도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오래오래 갖고 잘 투자를 할 생각이야. 뭐 이럴 땐 이런 전략을 무사해도 되겠지. 근데 통상 6개월 락업을 거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6개월 이내에 이런 전략은 털고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초보들이 투자를 하기에 사실 쉬운 전략들은 아니잖아. 그래서 사실 나는 공모주 청약은 굳이 초보들에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 근데 내가 정말 평소에 너무 관심 있었던 회사고 내가 이 회사에 너무너무 투자가 하고 싶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지. 언젠가 상장하겠지? 공모주 청약 절차는 이렇게 된다 정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돈덕이한테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그 이외에 상세한 전략도 언니가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 주식이란 건 항상 그렇잖아. 사는 거는 기술이라고 하지만 파는 거는 예술이야. 샀다가 못 팔아. 항상 우리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잖니. 고급스러운 용어로 니네는 존 버라고 표현하더라. 존 버. 응? 다음에 배당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게다가 네가 귀가 솔깃할 만한 얘기가 있어. 너 에어팟 겁나 갖고 싶니? 아직까지도? 너만 없어? 너만 없는 그 에어팟 언니가 배당주에 투자해가지고 그 배당금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솔깃하지? 언니가 너 배당금으로 에어팟 사는 아주 간지쟁이로 만들어줄게. 다음에 만나. 안녕.